자,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지문은 표현 대리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지문의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권을 수여를 표시해요. 수여를 표시했다는 얘기는, 얘 대리권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었던 거. 자, 그거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표시를 했어요. 이거를 수여했다. 대리권이 있다.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이 있다. 본인이 책임이 있다.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본인인 거죠. 본인. 대리권, 얘 대리권이 있어요. 이렇게 수여함을 표시를 했어요. 그 사람은 대리인하고 타인과 제3자, 대리인과 상대방. 지금 제가 여기가 가로라고 해놓은 거는 요 앞에 뭐 제3자, 타인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는 좀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 매매 계약을 할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표시한 자, 이 본인, 이 사람이 표시를 했으면 이 대리인과 상대방이 거래를 할 때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 대리권 없는 걸 알아. 알 수 있었어. 그때는 본인은 책임 없다는 얘기야.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지만 대리권 없는 거 알았어. 그러면 악이 나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요 내용이 125조. 자, 그 다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 자, 여기서는 대리인이 어떤 뭐 권한을 받았어요. 수요한 권한이 있겠죠. 뭐, 요 매매 계약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 매매 계약하고 와 하는 거 이외에 또 더 권한이 넘는 그 밖에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여기 제3자는 상대방이 되는 거죠. 권한이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게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 그때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 자, 제3자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뭐 할 경우는 아니고, 정당한,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자,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을 때 본인은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 대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이 표현 대리. 표현은 됐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것도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자, 이 얘기는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무슨 표현 대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의 뭐 재산이 있어. 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소유가 이제 얘 소유잖아요. 미성년 소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성년이니까는 대리인이 누구예요? 부모가 되겠죠. 자, 이거 부모가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팔 수가 있잖아요. 팔 수가 있죠. 대리권이 있으니까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부모.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뭐 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됐어요. 다 컸어. 그러면 이제 부모는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다 컸잖아요. 얘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부모가 건물을 팔아.
이러면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 상대방이 이거 대리권 소멸했는지 어쩐지 잘 몰라. 나는 알 수도 없어. 이럴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이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3자가 근데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럴 때는 그러지 않는다. 자, 요거를 하나의 좀 그림으로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자, 표현 대리에서 세 가지를 지금 했었죠. 대리권 수요를 표시한 경우, 그리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자, 요거를 그림으로 표로 이렇게 좀 한 게 있는데, 자, 본인이 상대방 제3자한테 표시를 했어요. 뭘 했냐? 대리권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얘한테 대리권을 맡겼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뭐 묵시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럴 때는 반드시 유효.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만약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전해 줘야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야. 악인이야. 그럴 때는 본인 책임이 없다. 자, 권한 넘는 거는 본인이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이거 대출 받아와. 대출 이거 서류 넣어가지고 대출 이렇게 성사시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매를 해버렸어. 매매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넘는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제3자는 선의 무과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때도 이제 유효.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 본인이 해결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주든지 해야죠. 자,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이 있다가 소멸했어요. 권한이 있다가 소멸을 했어요.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리인하고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도 유효. 표현 대리의 법리로 여기 유효. 그 대신 이 제3자는 다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 요런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질문 들어와서요. 자, 하나씩 볼게요.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자, 주장도 포함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이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도 없다. 자,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방 유권 대리의 주장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권한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자, 같은 종류 아니죠. 지금 권한이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받은 대리권하고 권한이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행위가 문제이죠. 기본 대리권의 월권 행위는 동종 유사한 행위일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성립한다. 그렇죠. 뭐 같은 종류일 필요 없죠. 아까처럼 뭐 대출 받아와 했는데 내가 이거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뭐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한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그럼요.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나 같습니다.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같은 걸로 보고 본인을 대리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한정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 대리권 수요에는 어떻다. 뭐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사용의 승낙을 있든지 묵시를 해도 뭐 상관없어요. 명함 하나 주면서 그냥 예 뭐 이렇다 그냥 아니면 누구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대리권이 여기 수요가 돼 있구나. 얘가 이 사람이 맡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이게 다 표현 대리가 대리권 되는 거죠.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거 왜 그러죠? 권한 넘는 표현 대리의 성립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가 바로 권한 넘는 표현 대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마지막에 봤던 세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 자,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 대리의 권한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자, 표현 대리의 설명.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문제 이렇게 할 때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좀 수습하셔서 문제 한번 싹 읽어보시고 정답을 꼭 맞추시든지 안 맞추시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좀 만들어보고 뭐 갑을이 나오면 갑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자,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를 한 경우 수여했다 이거 표시를 했네요. 대리권 수여 표시. 자,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 뭐야 이거 왜 상대방 제3자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 민법 제2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적용이 안 되죠. 왜? 이 대리권 수여해왔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상대방이 해야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얘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고 표현 대리에 성립해서 뭐 소송을 걸든지 하죠. 상대방 이게 수여했다는 거를 통보하던 상대방 외자와 거래를 하면은 이거 뭐 표현 대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성립했어요. 성립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했어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아니죠. 경감할 수 있다. 표현 대리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요 정도 해줄까? 너 이거 좀 심해? 그러니까 더 막 책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거 자, 민법 제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2조의 표현 대리에 성립될 수 있죠. 왜? 이거 이렇게 어렵게 놨죠. 129조 뭐냐면은 권한 소멸로
권한 소멸효자. 제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자, 이게 120조의 표현대리에 성립이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대리의 권한이 넘는 대리행위에 있을 때는 120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네, 됩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맞죠. 이 강행 규정은 뭐예요? 법으로 그냥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법으로 이건 안 돼. 뭐 토지거래 허가 뭐 구역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든 간에 딱 법으로 딱 돼 있는 내용 강행 규정, 강행 법규 여기에 위반해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이거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에 뭐 난 대리권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어쩌네 뭐 권한이 넘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잘못 위반한 거를 뭘 어떻게 뭐 대리권이 있었네 없네 뭘 따져요.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유권 대리 아까 했죠 유권 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 유권 대리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아까도 나왔던 식 똑같네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그 판례랑 같은 건가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의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네, 아까 읽었던 판례하고 전 문제에서 읽었던 판례 똑같은 거죠. 자,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네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자 지금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된 걸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추인하고 난 후부터 추인 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 정답은 1번. 무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자, 무효 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여기 기본 내용이죠. 기본 원칙.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자, 일단 추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했다 그러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한 거예요. 자,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거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죠. 지금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추인한 후 여기서 또 잠깐 나올 텐데 소급료가 없습니다. 추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아까 1번 지문에 나왔던 추인 때부터 처음부터라는 지문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틀린 거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 때 그때 이제 새로 계약 맺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 행위해야 돼요. 예, 추인이 가능한 법률 행위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강행법규, 반사회적, 불공정 이런 걸로 무효가 된 거는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강행법규 법적으로 아주 뭐 안 맞다 이거죠. 위법하게 뭘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사회 질서 이거 못하났네. 불공정한 행위 자, 이 경우는 추인으로 요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되지 않았다면 추인 효력이 없다. 예, 그렇죠. 요거는 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 무효 사유가 제거가 되면은 그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하면은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나? 제3자 권리를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료를 인정할 수 있다. 소급료는 소급이 안 되지만 서로 이제 약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요렇게 하자. 그러면 소급료를 인정할 수 있다. 무효인 입양을 추인하면 새로운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그때 추인 딱 할 때 새로운 요때도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가 돼야겠죠.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 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와 있는 판례고요. 네, 1번 질문. 1번 질문이 아까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게 X. 추인 때입니다. 추인 때 새로운 법률 행위. 무효 행위의 추인 139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자, 요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자, 2번 질문.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자, 추인 요건을 갖췄어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자, 여기서,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 가능하다.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시에 취소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었지만, 자, 매매 계약을 서로 했는데, 이걸 취소했어요. 취소해가지고 이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지만, 당사자가 다시 유효하게 할 의사로,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이렇게 추인을 하고, 이것도 승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유효한 법률 행위로 다룬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 안 되는 게 있어요. 단 안 되는 거는 강행법규 법적으로 뭔가 법 위반을 했다. 법 위반. 반사회 질서의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 이때 무효로 된 거는 추인이 안 된다. 그리고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되어야 된다. 네, 두 번을 해놨네. 자, 그 다음 법률 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인정된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런 거. 방금 질문 똑같죠? 법조문하고 똑같습니다. 법률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추인이요. 자, 요거 나중에 요거 좀 이따가 할게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일부분이 무효예요. 일부분. 내가 어떤 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여러 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땅을 두 덩어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좀 별로야. 뭐 일부분이 무효가 돼 버렸어요. 일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고려되죠.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내가 이게 아까 뭐 보통 판례적으로 나오는 거는 보통 뭐 2필지 땅을 매매를 하는데, 자, 매매를 해요. 땅을 뭐 2필지 땅이 두 덩어리에. 근데 한 덩어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가 무효가 돼 버렸어. 무효가 돼 버렸는데 요 땅 때문에 무효가 돼 버렸어. 요 땅은 살아 있잖아요. 요 땅은 그냥 하고 싶어요. 계약을 그냥 일부만 요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사자의 당연히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죠. 하면은 본인이 뭐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지. 뭐 일부를 하고 싶은데 얘는 얘만 하고 싶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하고 싶어야지. 서로 하고 싶은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걸 고려해가지고 그래 나도 뭐 이렇게 할래. 서로 그렇게 되면은 일부분만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뭐 묵시적도 됩니다.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 돼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자, 강행법규는, 자, 무효인 거, 이건 추인 안 된다. 추인할 때는 그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계에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자,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랬죠. 강행법규로 무효가 된 거는 추인이 안 된다. 자, 이건 2번 지문.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자, 무효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기간이 경과에도 효력의 변동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무효는 좀 세 보여요. 취소는 조금 약해 보이고, 이제 느낌상. 자, 이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무효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뭐 강행법규 위반이야, 뭐 반사회적이야, 이렇게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뭐 기간 뭐 이거 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거 무효 안 되고 나 유효 돼 버린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계속 만약에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됐으면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도 무효를 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주장을 뭐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뭐 10년 전에 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이런 위법성이 있었다, 아니면 이거 반사회적인 뭐 이런 게 있었다 등등, 이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취소는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는 우리가 이제 물건 사면은 취소하려면은 뭐 며칠 안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소는 날짜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돼 버려요. 소멸되고 그냥 유효가 된 걸로 돼 버려요. 유효한 것으로 돼 버려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기간 지나면 끝나는 거죠. 물건 사면 똑같잖아요. 물건 사면 뭐 10일 안에 뭐 한 달 안에 뭐 취소 안 하면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중고로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추인 가능한 날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부터 10년. 자, 3년 10년이에요. 3년 10년. 그러니까 법률 요렇게 두 개 중에 빠른 거 하면 돼. 빠른 거. 자, 요것도 보면 주장한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처음부터. 얘는 무효는 이제 처음부터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걸로 처음부터. 전체가 다 무효가 돼 버리니까. 특정인의 상대방에게 주장 취소 있어야. 그렇죠. 이거는 취소고 그 사람한테 하지 뭐 누구한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거 제품 샀는데 그럼 삼성에다 가서 취소해야지 뭐. 그걸 누구한테 하겠어요. LG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유효. 일단 유효해요. 내가 무슨 우선 샀는데 뭐 좀 써보는 거 써보고 안 좋아. 이건 뭐 광고한 거 틀려. 취소 후 소급하여 무효. 지금 뭐 제품이 이거 이상하다. 동작이 뭐 이상하다. 취소 후 소급하여 무효. 자, 취소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하면 그럼 환불해주고 땡 이렇게 하게 되자. 요런 차이,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 그래서 이 무효에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3번 질문.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함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된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은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 137조 일부 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 요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이렇게 여기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요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무효 부분이 없어도 그 무효가 된 부분 그게 없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자, 인정될 때. 자, 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뭐 그냥 다 무효예요. 다 무효인데 무효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 봤을 때
이거 이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되겠는데 요거라도 좀 계약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법률 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그렇죠. 이게 전체 하나의 이제 법률 행위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이 가능해야죠. 자, 아까 설명했던 거에 두 필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같은 법률 행위로 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상적 의사의 존재. 자, 일부분이 무효라도 자,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가정적 의사, 여기는 가상적 의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아마 판례에는 이게 가정적 의사로 나왔을 겁니다. 판례에는 가정적,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인정될 때,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이럴 걸 아마 이거만 일부라도 할 걸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 가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의 가상. 예. 생각해보니까 법률의 해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사.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나오는 의사가 아니고 가상적 의사. 아마 그렇게 했을 걸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무효인 건 무효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하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무효가 돼. 뭐 이거 뭐 허가가 안 났든지 뭐 땅이 잘못 뭐 지목이 틀리든지 뭐 어떻게 잘못됐어. 그래서 무효가 됐어 이거는. 그러면 요 나머지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서로 일부 분만 이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일부 무효. 30분이 남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